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여러분들. 자, 기릿 여러분들, 조금 울림이 줄어들었나요? 오늘 열심히 녹음실에 방음을 조금 신경 써봤습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군요. 일단 저 기릿이 생각했을 때는 울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하지만 기릿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겠죠. 한번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어디까지 카오? 내일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작년 코버스에 몰린 개미, 올해는 맞습니다. 작년에 개미들이 코버스를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폭망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코버스를 사지 않고 다른 ETF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ETF도 올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개미들이 지금 사는 게 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자 종목을 줄여라 라는 시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기뉴스 10분 정리 2021년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집중! 자, 오늘 장 정리. 코스피 0.2% 상승, 코스닥 0.1% 하락, 강보합, 약보합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오늘은 환율이 쭉쭉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쭉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냥 기관은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눈치 보기 장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일 있을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다음 플러스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일 때문에 잠잠한 하루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매동을 보면은 개인이 조금 매도, 외국인이 크게 매수, 기관이 크게 매도, 그 중간에는 연기금이 1,500억을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연기금은 판다. 자, 환율이 조금 심상치 않게 쭉쭉 떨어지고 있죠. 1120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 기릿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환율이 더 떨어질까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근처에 이제 바닥을 짚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 기릿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은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겠죠. 그냥 저 기릿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취합한 결과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각에 따르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외국인의 힘이 당연히 약해지고 매도로 돌아서게 되겠죠. 그렇다면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판다면 다시 이 증시는 박스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란 건 없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코스피가 3200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끼리,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다 팔아야지 왜 남겨놓는 거야?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우리는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 그런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장 정리를 보면 오늘 오랜만에 우선주가 쭉쭉쭉 날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한가에 4개가 우선주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종목에도 우선주 이렇게 우선주가 상위에 많이 거의 한 30-40%는 우선주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주가 쭉쭉 올라가는 장에는 보통 장이 건강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상승 종목을 보니까 우선주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죠. 오늘 또 조금씩 올라와서 벌써 8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두 번째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고 힘이 조금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이 외국인이 매수를 한데도 불구하고 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내일이겠죠.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삼성전자 상향 외치는 증권가 영업이익 10조 나온다가 최대치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 기릿이 생각했을 때,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9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대치는 현대차증권 10조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실적이 만약에 10조가 넘게 나온다, 그렇다면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8에서 9조대가 나오면 지금 그거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각은 정말 매우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 기릿은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혹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 10만 전자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되고, 그냥 지금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보신 기린이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선의 선택, 최고의 결과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내일 영업이익 10조 원이 넘게 나오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카카오가 쭉쭉 뻗어나갑니다. 어디까지 카오? 자, 카카오 7%대 강세, 장중 54만원 또 돌파. 자, 내용을 보시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 레딧이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간밤 나스닥 기술주가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두나무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두나무 지분 약 23%를 보유하고 있다. 자, 지금 가장 뜨거운 투자처가 어디죠? 바로 암호화폐죠. 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잠깐만, 쿠팡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기대 심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진짜 이 두나무의 수혜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두나무 지분 약 2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실적 발표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86,000원이 되었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8만원 초반대라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7만원 가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쭉쭉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정말 짧게 보도록 할게요. 곧 10만전자 간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계속 올리는 이유. 자, 2개월 넘게 횡보하던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가 반등 기대의 근거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다. 디램과 낸드 부분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키움증권에 따르면 2분기 디램 고정 가격은 모바일과 서버 수요의 급증으로 1분기 대비 평균 17%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1분기에는 오스틴 공장의 가동 중단 영향으로 인해 반도체 공장 설계와 파운드리 부분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증권업계에서는 실적 개선세가 분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2분기하고 땡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며 KB증권에서는 디램 시장만 봐도 공급이 절대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최소 1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짜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는 근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3개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 평균은 106,000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삼성전자 쭉쭉 올라서 삼전 주주분들 그리고 플러스 또 코스피가 올라가면 다른 주식도 같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주식도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판매 1위 그랜저마저 제동 걸렸다. 현대차 날벼락.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부족해서 현대차 공장이 잠시 멈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산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현대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울산 1공장에 이어 아산 공장까지 일시 휴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산 공장은 국내 판매 1위 세단인 그랜저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차량의 일부 인도에 차질이 우려된다. 자,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현대차 아산 공장, 현대차 울산 공장, 현대차 울산 3공장, 기아, 그 다음에 한국 GM 이렇게 공장이 조금씩 차질이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력 생산 차종은 소나타, 그랜저, 코나, 아이오닉5, 아반떼, 소렌토, K8, 말리부 트랙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조금씩 딜레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극도로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휴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휴업 및 감산에 따른 임금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그랜저 판매량을 고려하면 공장을 더 돌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회사라며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버티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저 길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갑자기 유튜브에서 와서 우리 서버 증설해야 되니까 너 영상 올리지 마 라고 하면은 화가 날 것 같긴 합니다. 진작 그런 일이 없게 조정하는 것도 회사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산 차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내수 판매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월부터 50% 감산 체제인 한국 GM은 이미 판매량이 줄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17,353대를 판매하며 작년 동기 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말리부, 트랙스 등의 판매가 줄어든 탓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다른 나라 얘기였죠.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이제 공장이 못 돌아간다라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잘 버티던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타격을 주고 있군요. 이러니까 전 세계가 반도체 때문에 난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린 여러분들이 현대차 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곳 중 한 곳, 그러니까 25%의 기업이 1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말 그대로 좀비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더 벌어진 K 양극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국내 상장사 4곳 중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제약이나 전자인터넷 등 업종은 영업이익이 급증해 말 그대로 급증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자, 양극화는 업종별로도 뚜렷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진단장비 등의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의료 제약 업종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6% 급증했다. 전기전자도 64%, 소프트웨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도 19%씩 쭉쭉 올라가는 걸 보여줬는데요. 반면 유통, 대면 서비스 마이너스 26%, 사업 서비스 마이너스 39%, 서비스 업종과 기계 마이너스 73%, 운송 장비 마이너스 39% 등등등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고 합니다. 양극화 현상이 장기화,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부 상장사는 실적과 상관없이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든 일부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말 그대로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기업들은 계속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직접 숫자가 찍히는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사 중에 25%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성장할 확률은 매우 낮겠죠. 꼭 한번 기린 여러분들의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폰 말고 노트북도 접는다. 이제 드디어 폴더블 폰이 아니라 폴더블 노트북도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접는다고 하는데 뭔가 좀 합성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출시되는 노트북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레노버 X1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CPI 필름을 적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코오롱 인더는 5일 폴더블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폴드에 CPI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CPI는 코오롱 인더가 독자 개발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커버 윈도우에 사용된다. 그래서 코오롱 인더는 LG 디스플레이와 협업해 CPI 필름을 레노버에 공급했으며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협업 체제를 구축해 중형, 대형 및 롤러블 등 다양한 폼팩터에 최적화된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 그런데 위 기사를 보니까 잠깐만, 코오롱 인더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찾아봤더니 며칠 전에 나왔던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코오롱 인더 없어서 못 파는 타이어 코드 목표 주가 상승이라는 리포트입니다. 한번 내용을 살짝 보자면은 키움증권이 코오롱 인더에 대해 전망 자동차 타이어 업황 개선으로 인해 산업 자재 부분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고 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9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키움증권에서는 동사의 산업자재 부분의 주력 제품인 타이어 코드는 현재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며 전방 업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가 급격히 좋아진다고 신규 업체가 생산 능력을 단기간에 늘리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타이어 코드는 그냥 타이어를 만들 때 고무만 넣으면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탄성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 타이어의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타이어 코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최근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 증가로 아라미드가 혼용된 나일론 타이어 코드 제품 가격이 급등세라며 그러니까 이 타이어에는 아라미드가 혼용된 나일론이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실적 개선을 고려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9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62,300원, 아직까지 50%나 남았군요. 이렇게 쭉쭉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까지는 50%의 괴리가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공부를 해볼 이유가 있겠죠. 한번 저 길이 또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원짜리가 338만원에 팔린다. 코로나의 금값 된 장난값, 바로 레고라고 하는데요. 저 길이 또 레고를 되게 좋아하지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직접 사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꿈이 있죠. 집에 이제 레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유리 안에다가 이렇게 꾸며놔야겠다. 그런 꿈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현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이 장난감 레고가 엄청나게 쭉쭉 오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레고는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를 끄는 장난감이다. 마니아들은 최신 모델은 물론 과거에 나온 빈티지 모델도 경쟁적으로 수집한다. 원하는 모델을 구하기 위해 출시가보다 수십 배 넘는 가격도 만화치 않는 이들도 많다. 마치 나이키 신발 같군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 가격이 더 쭉쭉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약 16만원에 출시된 게 338만원에 팔렸으며 원래 90만원짜리 밀레니엄 팔콘 세트는 원래 레고 가격이 9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고가 무려 39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코로나가 지나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나? 그 이유를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 시간에 레고를 조립하나 봅니다. 그래서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 레고 시장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인타카 인수 빅히트, 장 초반 2%대 강세라는 소식인데요.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속한 미국 종합 미디어 회사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한 빅히트 하이브 진이 강세다.
자, 지난 2일 빅히트는 이타카홀딩스의 100%를 약 1조 2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으며 이타카홀딩스는 세계적 팝스타를 키운 스쿠터 브라운이 설립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는 글로벌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빅히트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했다. 이베스트는 무려 50만원, 하나금융 36만원, KTB 33만원, 삼성증권 32만원으로 눈높이를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쭉쭉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만 9천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빅히트도 증권가 리포트에 따르면은 20-30% 이상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곧버스에 질린 개미들 이젠 전기차 2차전지 ETF로 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작년에 개미들이 곧버스에 엄청나게 당했죠. 자, 개인 투자자들의 ETF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다. 개인들은 올해 들어 전기차나 2차전지 등 유망산업 관련 ETF를 많이 사들이고 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직접 보자면은 개인 투자자가 올해 많이 산 ETF는 1등은 바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2등은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 3등은 2차전지 산업, 4등은 이제 곧버스, 마지막 5등은 레버리지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2차전지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자, 건설업 4월 7일 선거 전후 조정은 마지막 박앤 세일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NH투자증권은 건설업종에 대해 이사 공급 대책대와 달리 4월 7일 보궐선거로 인한 주가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 박앤 세일이라고 6일 밝혔다. 건설업종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 내용을 살짝 보자면 2월 4일과 마찬가지로 선거일을 전후로 건설업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다만 선거 결과에 따라 오히려 관련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리고 선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4월 마지막 주 발표될 실적에 대한 우려가 건설업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며,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분량 실적, 이익 개선, 부동산 정책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며 만약 4월 건설업 주가가 조정될 경우 이는 낮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대우건설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군요.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뭔가 조금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인데요. 금융주도 비싸다. 투자 종목 3개 이하로 줄여야 라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걸 누가 말했냐? KTB 투자증권에 있는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3%를 많이 보셨다면 정말 자주 보신 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일단 첫마디로 지난해와 올해는 다르다고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 주식을 팔 때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적극적으로 팔 때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마땅한 기업이 보이지 않으면 쉬어가는 게 좋다. 괜히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군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 PBR은 1.2배다. 지난해 3월 0.6배였는데 2배나 올랐다.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기 어렵고 다만 주식시장에 거품이 꼈다고 보진 않는다. 모든 종목이 과열된 건 아니다. 라고 온도 조절을 조금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은 코스피 변동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악재가 터졌을 때 지수가 30%는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본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큰 걱정이며 페드가 제로금리 정책 기조를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주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올해 코스피는 2,500에서 3,300 사이를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 야, 이거 2,500이면 진짜 상상이 가지 않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3,000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죽을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2,500이라면은 우리의 계좌는 박살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500 갈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수 하락 시 추가 매매가 가능한 자신 있는 종목만 슬림하게 갖고 가자라고 조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보자면 몇 개 종목이 적당한가? 라는 질문에는 자산 규모에 따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는 3개 종목을 넘어가면 관리가 어렵다. 많은 구루분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 기릿은 아직까지 그 정도 실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좋아하죠. 그런데 김한진 박사님은 사실 확신을 갖고 투자할 만한 주도주를 3개 찾기도 힘들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지만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담는 게 더 위험하다. 본업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 기업의 분기 실적과 공시사항,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어떻게 매일 확인하겠는가? 주식을 방치하기 십상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절대라는 건 없죠. 모든 애널들의 말이 당연히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경제뉴스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밌으셨나요? 항상 저 길이 또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